네, 저희가 이제 가정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따져보시다 보면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하나 생깁니다. 내가 살고 싶은 모습과 내 현재 상황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의 수업도 듣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갭을 줄이는 방법은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재무 목표를 현실화한다. 이 얘기가 뭘까요? 네, 목표를 줄이는 겁니다. 그러면 갭 줄이는데 수월하겠죠. 줄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 다음 행동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. 두 번째, 지출을 점검하고 관리한다.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재무 목표 달성에 더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죠. 또 뭐 있을까요? 소득을 지속시키거나 소득을 상승하기 위해 노력한다. 당연히 저희가 봤던 표 중에 더 들어오는 돈들을 많이 하는 거니까 얘네도 재무 목표의 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산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자산 상황을 재무 목표에 맞게 최적화시킨다. 이 말이 뭘까요?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얘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듭니다. 저랑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이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재무 목표가 저희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에요.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. 이런 고민을 갖고 있다. 나는 언제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. 라는 그 재무 목표, 원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두 가지죠.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어 놓은 돈, 재무 설계에서는 자산 부채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돈이 그 재무 목표를 이루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. 두 번째는 또 뭐죠? 매월 들고 나는 돈, 그래서 남는 돈, 저축과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제 목표, 원하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러면 그 부분을 은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이분은 프랑코 모딜리안이라는 분입니다.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인데 저희 인생을 쭉 놓고 봐서 생애주기 가설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. 표를 보면 간단하게 이해되실 텐데요. 저희가 은퇴하는 시점을 중간에 있는 선에서 은퇴하는 시점을 놓고 봤었을 때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소득이 쓰는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를 형성해 가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되고 은퇴하고 나면 더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게 기본적이죠. 그때까지 만들어낸 소득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써나갈 텐데 쓰고도 삶에 문제 없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게 인생에서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가설이라는 얘기가 됩니다. 근데 이걸 만들었던 당시는 1980년대니까 되게 옛날이죠. 지금하고의 차이를 놓고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첫 번째, 그 시절에는 고금리 시대였습니다. 고성장 시대이기도 했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뭘 투자해도 뭘 저축을 해도 금리를 많이 줘서 부를 형성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신 그림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시절은 어땠을까요?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 가지고 써야 될 시기는 좀 짧으셨던 거죠. 그러니까 이 그림이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시점은 어떤가요? 잘 아시겠지만 저금리 기조입니다. 어디다 돈을 맡겨서 불려내는 게 수월하지 않다고들 얘기들 하시죠.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두 번째는요. 은퇴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졌다고들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적게 만든 돈을 가지고 오래 살아야 되는 그림이 되니 저희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고 준비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. 그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. 경제활동기에는 계속 우리 가정에 순자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림이 필요합니다. 여기서 보듯이 플러스 해서 높여내셔야 되는 그림이 필요하죠. 그 다음에 은퇴 이후에는요. 그 자산이 점점점 줄어들 텐데 그 줄어드는 게 확 줄어들어서 내 삶은 많이 남았는데 문제 생긴 게 아니라 모아놓은 돈을 잘 조리 있게 쓰셔서 내 평균 수명, 기대 수명까지 사는데 문제 없게끔 관리하셔야 되는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. 이거는 어느 가정이나 다 갖고 계신 숙제가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숙제를 잘 풀어주셔야 될 당위성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근데 그 얘기를 저희가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변화된 생애 주기에 대응하려면 저희가 갖고 있는 돈도 같이 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. 저희가 아까 순소득을 늘어내시는 시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가 번 돈보다 적게 써서 늘려내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그 적게 써서 모아놓은 제 돈도 같이 일을 하면서 이걸 더 플러스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투자 관리라는 거죠.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.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오. 저희가 매달 월급 받아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시는 게 쉽습니까? 절대 쉽지 않으시죠. 되게 가치 있는 일이시고요. 근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일확천금을 받나요? 아니죠.
매달에 월급을 따박따박 받습니다. 자, 그 매달에 월급 따박따박 받듯이 저희가 일하게 만든다는 돈도,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게 만든다는 돈도 대박 이런 거 꿈꾸게 하시지 마시고요. 따박따박 일하게끔 해 주셔야 저희의 기대 관리도 되고 가정이 지금도 안정적이고 미래에도 안정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 일 어떤 건지 이 표로 한번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요새는 연금저축계좌에 34만 원 넣어서 연말에 세액공제 받는 거 재테크, 그 일반 직장인들의 영순위 재테크 이런 표현들 많이들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을 하는데 그 34만 원을 넣어서 어떤 일을 시킬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연금저축계좌에 34만 원씩 매일 넣어서 매년 그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채우겠습니다. 자, 저축을 하시든지 투자를 하시든지 그건 본인 스타일로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보니까 저축이다라고 하면 잘 저희가 금리 받으면 2% 정도 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한 5%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한번 볼까요? 1년을 투자했더니요. 2%일 때는 411만 원, 원금 408만 원에 이자 조금 붙어서 411만 원이 붙었네요. 5%니까 417만 원입니다. 둘의 차이가 얼마죠? 네, 6만 원 정도 나네요. 이 차이가 큰가요? 절대 크지 않습니다. 근데 어떨까요? 5%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펀드를 사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위험은 잘 알고 계시죠?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정도 차이를 얻는다. 저라도 안전한 상품을 하겠습니다. 좀 건너뛰어 볼까요? 10년을 해보겠습니다. 그랬더니 둘의 차이가 얼마죠? 767만 원입니다. 이 차이가 좀 적은 것 같지 않습니다. 보통 연금저축계좌는 저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상품이잖아요. 그러니까 10년, 20년, 30년 하셔야 됩니다. 본인 나이에 따라서요. 그렇게 봤었을 때 10년 남았다라고 하면 내가 투자를 하면 그래도 한 767만 원? 한두 달 급여가 더 들어오네?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죠. 20년을 하면 어떻습니까? 무려 3,952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. 똑같은 10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? 당연하죠. 복리구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30년이면요. 무려 1억 1,544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. 자, 그러면 일을 한다는 건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? 저희가 분명히 이 부분은 나중에 더 길게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돈이 일을 한다는 건 이런 거고 만약에 내가 미래로 보내놓은 돈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병행해서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실 수 있습니다.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그림이 된다는 거죠.